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주변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떠 있다.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안에 전자기장의 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물질의 근본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파동의 에너지는 높다.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동물, 식물, 빛, 바람, 지진 등의 자연현상 모두 고유 주파수로 진동을 하고 파장을 일으킨다. 모든 물질은 진동으로 고유의 파동을 발생시킨다. 양자역학 실험 중에 가장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를 당연히 알갱이, 즉 입자로 생각을 하고 전자 알갱이를 슬릿의 틈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당연히 스크린의 틈을 통과한 형태로 두 줄의 자국이 나올 것을 예측했는데 결과는 스크린의 전파나 파동의 성질을 가진 여러 줄무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기 위해 관측 기구를 가지고 똑같이 다시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전자가 알갱이, 즉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벽면에 두 줄을 남기는 것입니다. 관측을 위해 장비를 갖다 대면 파장의 형태가 아닌 원자의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니 쳐다보면 입자 상태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파동의 상태라니 이 두 가지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모든 물질이 파동과 입자 현상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는 불변의 과학 이론이 탄생합니다. 이 이론 안에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양자중첩이 나옵니다. 물질 하나에 여러 상태가 겹쳐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 물질의 중첩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상태를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중첩의 상태는 깨지고 측정하는 순간 다른 상태들은 붕괴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비유한 실험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상자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 방사선을 감지하는 개수기, 망치, 그리고 독이 든 병이 있습니다. 개수기가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을 감지하면 이와 연결된 망치가 작동하면서 병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병에서 독이 나오면서 고양이가 죽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은 밀폐된 상자 안에서 벌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즉, 상자 속 고양이 상태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어있는 상태인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양자 중첩 상태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과학자들조차 믿기 힘든 이 개념은 이미 학자들이 인정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현재 과학의 발전으로 이룬 스마트폰, 초고선명 TV, 스마트 냉장고, GPS 등의 모든 제품들은 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양자역학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 만물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슬릿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다, see 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반사된 빛을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물체에 빛이 맞고 튀어나와서 우리의 눈까지 그 빛이 다다를 때 그 전자의 정보는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즉, 전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물체의 위치나 상태가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눈으로 봤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시점과는 지금 물체가 있는 시점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상태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원리.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까 그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네 친구로 보이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세계, 사랑, 미움, 질투, 허무함이라는 감정들, 나의 생각, 사고, 의식,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면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뇌에서 의식은 어떤 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인가? 의식의 신비는 우리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고 뇌의 어떤 영역이 이를 담당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양자중첩과 양자얽힘 등의 발견으로 인해 인간의 의식에 관한 탐구는 이제 물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사 속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으로 지배해왔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일원론이 주류학으로 지배되어 왔습니다. 당시 황당한 과학적 진실 앞에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앞에 신진과학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뭔가요? 이해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미 수학적 통계와 과학적인 연구로 그렇게 이론이 나왔는데 왜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원리입니다. 지동설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이 진실을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일 뿐, 진실,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한계일 뿐입니다. 진실은 인간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왔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비법서같이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마법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책 시크릿의 그 법칙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심리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해야 하는 몸과 마음에 관한 연구로서 규명할 수도 있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유사과학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양자역학의 양자중첩 이론이 너무 확고한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과 물리적 세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인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대인 것입니다. 에디슨도 무의식이 아이디어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으며, 프로이트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의식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했고, 카를 융도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티모시 윌슨 심리학 교수는 무의식과 의식에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비교한 결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의식적인 행동은 1%에서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무의식에 저장된 패턴에 따라 습관된 행동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나의 잠재 의식의 변화를 통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많은 법칙들은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밥 프록터. 결론부터 말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둘째, 마음만 먹으면 될 것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누구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이론화하거나 행동화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고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는 법칙,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멘탈 트레이닝, 시각화, 화관 명상, 100번 쓰기 등
아무리 해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알게 된 이 법칙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도입하고 싶다면, 신경과학자, 물리학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긍정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리즈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To be continue 라고 말하는 여자는 키어스틴입니다.